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3월 5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던 이 시장이 크냐 안 크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고, 얼마나 클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단순히 이 코인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장 안에서 그 코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가총액을 비중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알아야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클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만한 영상이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과 비트코인 차트와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제가 투자자로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공유 드릴 거고요. 저는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이유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비웨이브 디스코드 초대 이벤트가 있는데, 꼭 참고하시고 상품 다양하게 있고 1등이 에어팟 프로니까 다들 받아가시면 좋겠고, 1등이 에어팟 프로니까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금 세빛 5기를 신청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30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제 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금과 이 비트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선 살펴볼 건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지금이 2023년인데 2013년부터 이런 블로그 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막 2012년도, 2011년도에도 디지털 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0년 전에도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 이때 이런 말 했던 사람들이 정말 좋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점점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금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발행량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채굴로 발견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차이점은 비트코인은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세분화가 용이하다, 비트코인은 최소 1사토시까지 쪼개진다 라고 해서 금보다 주고받기 편리하다, 시스템 변경이 가능하다. 시스템 변경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긴 있지만 완전히 아예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비트코인은 형체가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금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놓고 보면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기존의 기축통화국에서 이 뭐 달러를 보증하는 데에 쓰였다던가, 그런 요소가 물론 큰 차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제외하고 각각의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만을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우수한 자산이거든요. 실제로 금이 결제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게 비트코인의 이점인 거고, 세분화가 용이한 것도 장점인 거고, 형체가 없다는 것도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가 비트코인 지갑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용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체가 없어서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지만, 오히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나 뭐 그런 어느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자, 지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보유 비율이 79% 사상 최고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비율이 79% 사상 최고치다 라고 나왔어요. 2023년 2월 4일 기사인데, 지금 금이라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부분의 금이 다 장기 보유 비율이거든요. 다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독일,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 중에 금 비중이 78%에 달하고 74%에 달할 정도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금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진 않을 거
이 금을 샀다 팔았다 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금을 가지고 뭐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장기 보유를 안 하고 있진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보유 금액이 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차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금 차트인데, 이 금이라는 자산이 고점을 갱신을 해 나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이해하기 쉽게 저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인다, 그리고 고점을 높여간다. 제가 이거는 성장하는 자산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고점이 올라가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장하긴 성장하는데 금이라는 자산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때는 364%인데, 이때가 1972년부터 1975년부터 1980년대까지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320%가 수익률이었고, 자, 고점에서 고점까지 만약에 1980년도부터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보니까 162%가 올랐어요. 이때 상승한 것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비율이 더 적죠. 자, 그 다음 고점 갱신을 했을 때가 15%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를 잘 지금 기억해 주세요. 이 금 차트인데, 자, 비트코인 차트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차트도 고점을 계속 갱신해서 나가긴 하지만, 계속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지만 그 상승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년도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을 놓고 보면 16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 대비 그 다음 고점이 1600%가 올랐는데, 17년도 18년도 당시에 고점을 보면 그때 고점과 21년 고점을 이으면은 259%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상당히 낮아졌죠. 이때 고점에서부터 이때는 1600%인데 이때를 보니까 220%밖에 안 올랐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깨던 전고점을 깨지 못하던 비트코인 상승률이라는 게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전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오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봤듯이 금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이라고 봤던 이 최고 비율이 사상 최고치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고, 금도 세상에 알려진 지 너무 오래되었고, 비트코인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을 다 알고 있고,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를 한단 말이에요. 장기 보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점점 그 금처럼 변동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 이게 차트로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거를 하루하루로 보자면 변동성이 막 엄청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경제 뭐 침체나 뭐 거시경제 사이클이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심한 것 같고, 평소에는 그렇게 막 변동성이 있는 편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비트코인이 결국에 디지털 금으로서 골드 차트와 굉장히 흡수하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 온다고 전 예전부터 많이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262% 물론 262%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해도 뭐 이때보다 더 뭐 커져서, 예를 들어 자, 현재 가격이 2만 불인데 전 고점에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이제 17년 고점에서 올라간 만큼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17년도 고점일 때부터 대략 235%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235%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235%가 오른다라고 하여도 235% 정도가 올라야 15만 불 정도가 되는 건데, 저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 한 100% 정도? 100%도 근데 못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전고점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대 수익률이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 대비 좀 더 오른다고 해도 300% 정도인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정말 코인이라는 거를 투자하면서 코인이라는 특수 자산에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3년, 2년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률이 정말 고점에서 잘 팔아야, 저점을 정말 잘 잡고 고점에서 잘 팔아야 200% 300%다 라고 하면은 보통 투자 안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물론 이제 그것도 큰 수익인 건 확실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이나믹하게 바꿀 생각이 없고, 현생이 너무 행복해서 적당히 벌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가 뭘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한번 봐볼게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똑같은데 전 고점에서 그 다음 고점까지 5700%가 올랐지만 그 다음 고점에서 고점까지 276%. 그러면 다음에는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이라는 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시가총액 차트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체의 시가총액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미친듯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2만%? 예, 2만% 상장을 했습니다. 2만% 성장을 하고, 또 이번에는 2600%를 성장을 했어요. 자, 저점 대비. 그러면 우리가 저점 대비 이번에는 얼마나 성장하겠느냐라고 하면은 2000%보다는 성장을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가상자산에 모여있는 모든 돈의 시가총액 합인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이든 뭐 기타 등등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성장이라는 게 한계가 결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성장이 이번에는 이전만큼 크지 않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걸 잡아야 되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자, 그 다음 볼 거는 알트코인 차트예요.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차트인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친듯이 성장을 해요. 자, 그 17년도 사이클에서 약 100만% 성장을 합니다. 100만%. 그리고 19년도 사이클에서는 약 3600% 성장을 하는데,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정말 미친듯이 성장하는 곡선이 아직도 나와주긴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알트코인 자체도 비스듬히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 폭발적인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뭘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많은 자산들 중에서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던,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가던,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던,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를 정말 좋은 기회, 이 가상자산 자체가 사실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진짜 삶을 바꾸는 엄청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 뭐 제가 영상으로도 종종 공유 드리지만, 제 견해를 또 밝혀보자면은,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인데 제가 이거 2년 전에 2020년에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웃겨요. 지금 보면 웃긴데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자, 뭐 부동산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도 있고 금은 기타 시장도 있고 암호자산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2040년에는 이 가상자산이 커지긴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 안에서 오르비 체인 투자를 왜 할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자, 시장이 크는 것과 별개로, 시장의 성장 및,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 이 오르비 체인이 47원일 때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제 여기 올렸던 건데, 자, 우리가 21년도 오르비 체인 고점이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제가 올렸던 이 시점에서 10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오르비 체인을 10원에서 40원 사이에 매집을 했었어요. 10원에서 40원 사이에 매집을 했으니까 제가 처음 봤던 시점은 10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10원에서 5,000원까지 500배가 상승을 했던 건데, 그럼 500배가 상승하는 코인이면 우리가 분명히 얼마가 있더라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익이잖아요. 저는 이런 성장하는 자산, 하위권에서 정말 중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잡으면 우리 삶이 바뀐다. 큰 시드가 아니어도 정말 크게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돈을 다 알트코인, 시가총액 낮은 거 투자하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작은 알트코인일수록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리스크 테이킹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투자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게 제 소신 있는 생각인 거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살아남으면서도 시장 자체의 성장성보다 더 상승할 코인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조건 비트 이더만 투자해라. 나중에 다 사라진다. 물론 그 말도 뭐 맞을 수는 있어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미래라는 건 아예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메이저 알트코인만 투자한다면은 저는 아쉬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메이저 알트코인과 메이저 자산만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전 비트 이더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장의 성장성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정말 이 가상자산이라는 시장 안에서 진짜 메이저 자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두 가지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한다면 두 가지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 뭐 탑 20에 있는 것만 투자하겠다. 저는 이런 관점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만 투자해라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랑은 정말 생각이 다르세요. 왜냐면 자, 메이저라고 불리는 시가총액 탑에 있는 그런 코인들은 시장의 성장성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미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하위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코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흡수하지도 못하고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뭔가 이제 뭐 오너 리스크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메이저라 불리우는 코인들을 고집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살펴봤을 때 어떤 코인들이 투자가 좋았는가 라는 걸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시가총액 퍼센티지가 이게 나타내는 자료가 뭐냐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떻게 돼가는가 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자, 비트코인이란 자산은 이제 계속해서 이 전체 시가총액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알트코인들한테 비중을 뺏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점점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이 시장 지배력을 점점 뺏겨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더리움도 그만큼 성장을 할 거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총액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상자산 투자를 하면서 제일 투자를 잘한 사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겠느냐라고 말하면 일단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라는 것 자체를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성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숨은 이제 숨은 부자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신생 코인에서 메이저로 가는 코인을 잡았다면 그런 분들이 실제로 부자가 되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이제 신흥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뭐 XRP라는 자산을 보면은 XRP도 메이저 자산이라고 하지만 이 시장 내에서 지배력을 계속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라면 이런 자산을 굳이 투자를 왜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XRP 같은 경우엔 이제 SEC 뭐 이슈도 있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그 SEC에서 소송을 걸기 전에도 XRP라는 자산이 가격이 좀 시원치 않았고 그 XRP를 둘러싼 많은 음모론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XRP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XRP를 뭐 무조건 깐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굳이 XRP를 투자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엔 갑자기 21년도에 시장 지배력을 많이 가져왔었잖아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로 완벽하게 보이지 않지만 저 미세하게 보이죠, 빨간 색깔. 근데 이런 코인들은 오히려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코인들 중에서 하자면 좀 더 안전성을 높인다면, 근데 안전성을 조금은 포기하면서 정말 미친 수익률을 얻고 싶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접근 방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이 코인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영상으로도 안내를 한 적이 있었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자산이지만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이 하바라는 코인은 순위가 3847등이에요. 3847등이라는 거는 중위권 하위권도 아니고 정말 최하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가총액인 건데요. 그러면 최하위권에서 하위권 중위권까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은 오르비 체인처럼 정말 100배, 200배, 300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이 존재하고 저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 코인 시장에 접근을 좀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지금 이스크라 토큰, 그러니까 제가 방송했던 노드 이야기도 했던 이 이스크라 같은 경우에는 4585위란 말이에요. 물론 최하위권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스크라 같은 경우엔 특성상 풀릴 물량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더 내려갈 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 하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일단 한국 시장 자체를 너무 싫어하시고 코인 투자를 열렬히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한국 코인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사회통념과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사회통념과 확증 편향이 오히려 한국 시장 내에서 있는 그런 코인들을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다. 정말 나중에 불장이 돼서 한국인들은 이미 다 매집을 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가격 펌펌이 많이 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 자본이 우리의 자산을 많이 늘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국익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오바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 저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런 투자자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도 짜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최하위 시가총액을 가진 프로젝트들은 검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사업 자체를 이제야 막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변수가 많잖아요. 뭐 규제 리스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져볼 만하다라는 게 제 방송의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제 채널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트레이더보다는 정말 장기로 들고 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필수 영상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예, 주변에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